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연역설원 우연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사 방향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정초가 되면은 올해 이사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면 안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매우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이 대장군방과 삼살방이라는 두 가지의 방위가 있는데요. 그 대장군방과 삼살방이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그 원리에 대해서, 그리고 그쪽으로 가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에 가서는 제가 그 방향에 대해서 생각하는 개인적인 소견을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장군 방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장군 방위라는 것은 그 지역의 기운이 쇠락하여 힘이 빠져 있으니 그쪽으로 가지 말라는 의미의 방위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 방위가 왜 기운이 빠졌다고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기운이 빠지는 방위인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경자년 쥐띠해의 이사 방향에서 피해야 될 방위 중에 대장군 방위는 서쪽이 되겠습니다. 대장군 방위는 삼재와 마찬가지로 3년 동안 한 방향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 방향입니다. 대장군 방위는 지난번 구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나왔던 부분과 겹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자년 쥐띠해는 계절적으로 겨울을 의미하는 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겨울을 의미하는 해는 2019년 기해년, 그리고 올해 2020년 경자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2021년 신축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겨울을 의미하는 해인 이 3년 중에서 특히 2021년 신축년은 한 해의 기운이 끝나고 새로운 기운이 시작된다 라는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신축년의 축이라는 것은 한 해의 기운이 소멸이 된다, 그리고 명리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묘된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축이라는 글자에 기운이 빠지고 소멸되는 글자는 경이라는 글자, 그리고 그 경이라는 글자의 의미는 가을을 의미하게 됩니다. 신축이라는 것은 해자축 3년 동안의 겨울이 지나서 봄으로 연결되는 환절기를 의미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겨울이 끝나는 지점에서 가을의 기운이 완전히 끊어져야 가을의 반대 기운인 봄이 시작된다 라는 것이 바로 동양의 음양오행의 사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봄이 끝나는 마지막 부분에 가서 겨울의 기운이 완전히 소멸이 되어야 그 반대 기운인 여름이 시작이 되겠고요. 여름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여름의 환절기에서 봄의 기운이 완전히 죽어야 다시 가을이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순환과 소멸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동양사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장군 방위는 이러한 계절적인 이론의 그 바탕을 둔 것으로 2019년 기해년, 2020년 경자년, 그리고 2021년 신축년, 이 3년은 겨울에 해당되기 때문에 겨울이 끝나는 지점인 축에 가서 가을을 의미하는 방향이 기운을 잃게 된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을의 기운이 죽어야 봄이 시작된다. 그래서 해자축, 즉 2019년 기해년, 2020년 경자년, 그리고 2021년 신축년, 이 3년 동안은 가을을 의미하는 방향인 서쪽 방향이 기운을 잃게 된다. 그리고 그 기운을 잃게 되는 서쪽 방향이 바로 대장군 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쪽 지역의 기운이 쇠락하고 힘을 잃기 때문에 그 쇠락하고 힘을 잃은 방향으로는 이사를 가지 말아라. 그리고 이사를 가지 않더라도 집수리를 할 때 서쪽 방향에 집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조심하고 삼가하라 라는 것이 바로 대장군 방위입니다. 대장군 방위에 이어서 사람들이 피하는 방향으로 삼살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참 복잡하죠. 대장군 방위가 있는데 또 삼살방도 또 있습니다. 2020년 경자년 쥐띠해 이사방향 중에서 삼살방위는 남쪽이 되겠습니다. 삼살방이라는 것은 간단히 줄이면 올해의 기운과 그 방향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반대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서로 상충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사가지 말아라 라는 의미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해 경자년의 자는 단기적으로는 2019 기해년, 2020 경자, 그리고 2021년 신축년까지 이어지는 겨울의 중심을 의미하는 해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구군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8년간의 수기운을 의미하는 것으로 방향으로는 북쪽을 의미하는 것이 됩니다. 2016년 병신년에서 시작돼서 올해 2020년 경자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2024년 갑진년까지 8년 동안 이어지는 장기간의 수기운, 이 수기운의 대표 방향인 북쪽과 서로 정면으로 부딪히는 글자, 바로 남쪽이 되겠습니다. 이 남쪽을 상징하는 글자가 바로 사오미라는 글자인데, 이 사오미라는 세 개의 글자가 바로 삼살방이 되는 것입니다. 삼살방이라는 것은 세 가지의 살이 들어있는 방향이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 세 개의 기운은 겁살, 제살, 천살이라고 따로따로 이름을 지어 붙이게 됩니다. 올해 경자년의 삼살방은 사오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방향으로는 시계를 예로 들면 12시 방향을 북쪽이라고 놓고 6시 방향을 남쪽이라고 놓을 때 각각 5시 방향, 6시 방향, 7시 방향이 됩니다. 6시 방향은 정남쪽이 되겠죠. 그리고 5시 방향이 사, 6시 방향이 오, 7시 방향이 미가 됩니다. 즉 정남쪽과 그리고 남동쪽, 남서쪽 모두 삼살방에 포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삼살방 중에서 특히 제일 대표적인 기운은 바로 정남쪽 오방향이 되겠고요. 그리고 부수적으로 겁살방과 천살방 두 가지, 즉 5시, 7시 방향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삼살방이라는 것은 그 해당 연도의 방향과 서로 상충되고 부딪혀서 반대 기운을 가진 방향을 만나게 되면 서로 깨지고 망가지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지 말아라 라는 의미의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이사를 가거나 신축, 개축, 수리 이런 거를 하지 말라는 뜻이 됩니다. 올해 방향의 기운과 부딪히고 상충되는 방향이다. 그리고 또 올해 방향과 기운이 죽은 방향이다. 등의 여러 가지 학설에 의해서 삼살방과 대장군방이 결정이 되는데요. 이 이론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소견을 밝혀보고자 합니다. 대장군방이나 삼살방위는 우리나라 인구 5천만이라고 볼 때 우리나라 인구 전부 다 그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이론이 됩니다.
또 사주라는 것이나 철학이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공통되게 작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 라는 의미도 확대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사람이 그쪽 방향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라는 이론입니다. 사주는 각 개인마다 개인의 사주에 따라서 방향과 그리고 운의 흐름이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방향 역시 각 개인의 사주에 따라서 그 기흉이 다르게 작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한꺼번에 적용되는 방향이라는 개념은 사주명리학적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무리한 이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사방에 대한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마다 들어오는 대장군방이나 삼살방 이런 방위보다는 자신의 전체적인 사주에서 볼 때 어느 방향이 내 사주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냐 하는 것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 가령 2020년에 이사를 해야 하는데 자신의 사주에 서쪽으로 가는 것이 도움이 되는 사주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방향이 대장군 방향이라고 해도 이사를 가는 것이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불리한 방위에 대한 부적이나 아니면은 그 외에 여러 가지 비방법을 사용을 하는 것이 좋고요. 터신을 달래주고 터기운의 균형을 잡아주는 부적을 쓴다던가, 아니면은 이사를 할 때 그 집에 터신이 노하지 않도록 터신들을 위한 기도나 묵념을 하고 그리고 나서 짐을 정리하는 것도 역시 좋은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대장군방이나 삼살방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 매우 불리하고 매우 안 좋은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 생활에 있어서는 대장군방이나 삼살방으로 이사를 갈 때 자기 사주에 도움이 된다면 그 방향에 대한 불리한 점을 비방을 따로 사용을 해서 그쪽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한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사방위에서 겁살방과 천살방, 특히 천살방에 대해서 사람들이 삼살방 중에서 제일 안 좋은 방향이 천살방이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천살방이 왜 안 좋은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조객방과 상문방, 이 두 방향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연역설은 우연도인이었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